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CTV의 MCT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좋아요. 왜 박수 소리가 들리냐면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현장 수업이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들리고, 여기 한 30명 가까이가 수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이 한국지리 열풍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어쨌든 이번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영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탐구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고, 특히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지난해 전년도에 대비해서 6월 모의평가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라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을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냐? 저는 좀 더 높게 봤지만 한 문제 정도가 조금 등급을 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메가스터디나 EBS 등에서 추정하고 있는 등급컷을 반영해서 46, 47점 이렇게 해놨습니다. 6월 모의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한국지리 시험 문제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낮다라는 건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점수가 높고 안 하면 떨어지는. 그래서 수업과 복습의 반복으로 해결해내가는 선생님들이 출제진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프 그만 내자, 표 그만 내자, 지리는 지리답게 좀 출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지리다운 게 제일 지리다운 게 뭘까? 대답을 해도 돼요. 지도 출제하는 거, 위치 출제하는 거, 그게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계속 갈 거고, 6월 모의평가에서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9월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수준을 좀 보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지역지리를 강조하면서 백지도로 위치를 복습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7단원부터 나간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EBS 연계를 좀 봐야 되는데 5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탐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반영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를 잘 분석을 하면은 수능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알게 되는데, 작년에 좀 신유형들이 몇 개 나왔거든. 예를 들면 사회문화에서 나올 법한 뭐 예아니오, 가에 뭐가 들어가면 A는 얘다, 뭐 B는 아니오다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좀 아쉽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9월에도 없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유형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거의 그냥 기존에 나오던 대로 나왔고, 수능 완선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일단 보시고, 기말고사 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방과후 수업도 열리고, 필요하면은 뭐 돈 안 받고 무보수로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그 수능 완성 이후에 또 수능 대비하는 데까지 우리가 사탐은 1등급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지? 국영수는 못 받더라도 사탐은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챙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굳이 3개를 좀 뽑자면 요 3문제, 8번, 10번, 15번 문제, 그 중에서도 이 북한과 같이 함께 나온 요 기후 문제들, 그리고 이 지역적 특징들, 요게 그나마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아주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맞은 사람 있나요 혹시? 다 맞은 사람?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꽤 많이 나왔는데. 야,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자, 6월 모의평가 때 다 맞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기사가 이런 기사가 떴어요. 5월 26일 날 뜬 기사인데, 사탐런. 그러니까 이제 공대나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보지 않아도 등급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과탐 볼 애들이 사탐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사탐 볼 애들이 과탐을 가진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 사탐이 만만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탐은 과탐보다 양도 적고 좀 할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탐론이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 생활과 윤리로 갈 겁니다. 자연계 애들이 생활과 윤리로 갈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지리로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리가 그래도 좀 과학 냄새가 살짝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냄새도 좀 나고, 이래서 일부가 이제 지리로 좀 올 거고, 어쨌든 이게 우리에겐 악재지만 뭐 우린 해온 게 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그렇죠? 1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게 무슨 문제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는, 모든 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자, 순서대로 기억에 영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라고 하면은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은 크게 기선이 2개가 있지. 뭐뭐 있죠?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통상기선, 그리고 직선기선. 여기 읽으면 나오네. 읽으면 쭉 나오니까 좀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울릉도와 독도는 기억 설정에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울릉도와 독도. 통상기선 적용되는 거 뭐뭐 있었지? 동해안의 대부분. 그리고 섬들. 큰 섬들 얘기하는 거죠. 제주, 그다음에 울릉, 독도 이런 것들이 통상기선에 해당되는 1번 틀렸죠? 2번 하기 전에 직선기선은 뭐 있죠 그러면? 황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분 어딘데? 뭐 호미곶이나 울산만 들어간 부분에 해당이 되죠. 통상기선 뭐로부터 얼마까지? 최저조 이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직선기선은? 저 카메라는 의식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혹시 촬영이 끊기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하면 또 찍어야 되니까. 최각도서에서부터 12해리까지. 이런 것만 좀 기억해두면 되고. 2번 니은 설정. 니은에 보니까 통상기선 나와 있네. 통상기선에는 이게 뭐야? 가장 수위가 낮은 썰물대 해화선. 아까 얘기했던 최저조이선이죠. 맞는 설명이고. 디귿을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역, 영해는 확대된다? 내수는 최각 도서의 안쪽이잖아요. 이미 영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가 메워진다고 해서 영해가 좁아지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에 체납단, 영토에 체납단 이어도이다. 어디냐? 마라도죠, 마라도. 이어도는 EEZ에 해당되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고, 요즘에 또 석유 뚫는다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 석유 뚫는 곳들이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야. 근데 뚫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이제 석유를 뚫는다는 걸 보고, 아, 저기가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구나. 한지 배운 애들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되지 않을까. 5번. 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전체? 이런 게 약간 찌르는 문제. 찌르는 선지. 수역 전체? 틀린 말이 없어 보이는데? 뭘 빼야 되지? 영해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맞아요. 근데 영해를 빼야지. 영해는 몇 해리? 12해리만큼 빼면은 몇 해리가 돼? 188해리가 되죠. 그쵸? 188해리. 우리가 그런 걸로. 이번 문제 자연지리 문제네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위성 영상이다. 하천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했었죠. 그쵸? 공유하천 2개, 자유공유랑 감익공유. 보면 알 수 있어. 주변 산지를 보면. 지형도로 나타나면 등고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상류에 있는 감익공유하천이죠. 그쵸? 하지만 등고선이 얕게 있으면 자유공유하천이야. 위성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막 산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지? 감익공유하천이고 여기는 자유공유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익, 여기가 자유. 원래는 다 자유였어. 근데 얘가 왜 감입이 됐다 그랬지? 뭐 융기 돼가지고 파묻혔다 그랬죠. 융기 해준 거 3개. 고단강, 고위평타면 당구, 감익공유하천. A는 뭐예요? 그냥 하천이죠, 그쵸? 감익공유하천. B는 여기가 하안당구가 되고, C는 그냥 하천이죠? D는 그러니까 범람원 중에서도 논농사하고 있네. 배우습지. 옛날에 누가 서술형으로 낸 적이 있는데 여기 지형이 뭐냐, 자기가 사음절로 쓰라고 해서 4글자인 건 알아. 근데 막 도저히 기억이 안 나나 봐. 선생님 자연재방은 기억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뭐라 썼냐면 동물농장이라 썼어. 동물농장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게, 동물들 여기 좋아하잖아. 막 논농사 하는 데 가면은 막 거위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이거. 오늘 배운 사람 있나? 어제 배운 사람? 뿔 모양의 우각코, 그죠? 여기 만약에 물이 안 흘러가면 구화도가 되고. 어제 안 한 것 같은데. 워낙 아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하천이 이어져 있는 하천을 무슨 하천? 공유하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침식되는 이유는 하천이 내려오면서 빵 칠 거 아니야. 에너지가 강할 때 무슨 작용? 칩식. 에너지가 약한 쪽
퇴적 작용이 나타나고, 강하니까 때리고, 강하니까 때리고, 때리는 쪽 무슨 사면이라 그랬지? 공격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사면. 옆쪽을 깎아내니까 무슨 침식? 측방을 깎아내니까 측방 침식입니다. 이게 막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침식치고 침식치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지. 결국에 물이 이렇게 흘러. 잘라버리네?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섬처럼. 하중도가 되고. 나중에는 물이 결국에는 일로 갈까요? 계속? 내가 만약에 물이야. 일로 가겠지? 물이 안 지나가니까 딱 끊길 거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우가코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름이 왜 우가코라 그랬어? 소뿔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어제 보여줬었죠? 옆불 모양으로 우가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돌아가자. 문제로 돌아가서 가해 A하천은 여기 나의 C하천보다 하상이 뭐지? 하천의 바닥. 이 해발고도가 높다.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잖아. 상류가 높아, 하류가 높아. 상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니은 가해 A하천 범람원, 가해 A하천의 범람원 여기 얘기하는 거야. 나의 C하천 범람원보다 면적이 넓다. 이거 거의 뭐 시력 검사하는 거 같지, 그치? 안 보이냐? 이게 훨씬 넓은 거, 그죠? 틀렸고. B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하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왜? 이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돌이 둥글둥글해요. 원마도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이게 맞는 얘기. B는 D보다 홍수지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B. 자, B는 하천을 그려볼게. B는 이쪽이 B 이렇게 되고 D는 여기가 D가 됩니다. 물이 넘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근데 여기는 물이 이렇게 있어도 잘 안 넘치겠죠, 그쵸? 해발고도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침수 범위가 높냐면 여기가 침수가 더 확률이 높지. 그쵸? 반대로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혹시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어제 안 들었니? 어제 안 들어서 그래요. 어제 아프다 집에 갔거든. 듣는 것과 안 듣는 거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왜냐면